안녕하세요. 저는 EBS에서 수능 국어 영역 강의를 하고 있는 강일고등학교 국어교사 윤혜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킬러 문항 폐지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 발언하고 나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께서 인스타그램에 글을 써주셔서 네. 되게 많이 언론을 통해서도 회자가 되게 되는데 네. 그때는 어떤 마음이셨나요? 그러니까 참 저는 그게 막 너무 화제가 되는 게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냥 항상 하던 말이에요. 애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3월이 되면은 지금은 이런 때니까 힘내야 되고 뭐 6월 모평 전에는 이러니까 항상 해주던 얘기인데 그때가 딱 6월 모평 전쯤 됐었던 것 같아요. 한 150일쯤 남았을 때 그래서 그때도 그냥 항상 하던 얘기를 했던 것 뿐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막 예전에는 뭐 갑자기 수능이 연계가 된다. 뭐 70%가 된다. 뭐 직접 연계, 간접 연계, 또 어떨 때 50%로 줄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상관없거든요. 사실 별로. 수능 국어 공부할 때. 뭐 다른 과목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교육 과정이 막 바뀌어도 크게 그렇게 타격감이 없어요. 뭐 A, B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도 사실 그 수능 국어에서의 개념의 나비효과가 2010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사실 개념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수능 문제 유형도 약간 범위들이 조금 이렇게 달라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범위라는 거는 뭐 화작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엄매가 생겼다거나 이런 것이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뭐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난리가 났을 때 아이들은 근데 민감하니까 진짜 3학년 아이들 한 100일 정도 남았을 때 요즘 괜찮아? 어깨 툭 해도 애들 막 울거든요. 되게 예민한데 이제 언론에서 워낙 난리가 나니까 애들은 좀 기댈 때도 필요하고 누군가가 잡아줄 누군가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 흔들리지 말자 하던 대로 하자라고 그냥 얘기했던 건데 그게 그렇게 회자된 게 저는 신기해요. 인터뷰를 하면은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졸업한 대학생들을 만나면은 아이들도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신규 선생님들도 되게 궁금해하고요. 그러니까 되게 궁금해 많이들 하세요. 근데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특별한 대답이 없는데 되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별로 갈 이유가 없어요. 물론 금액 제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긴 한데 전 그게 이렇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 정말 강의에만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은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모든 걸 제가 다 하거든요. 제 교재는 제가 그 한 장 한 장 편집까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디자인까지 한다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해주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해준 동생이랑 그 동생이 편집 디자인하면은 제가 교정 다 보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제 제가 해야 돼서 진짜 힘들죠. 힘들고. 근데 이거를 서포트를 누군가가 해준다면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고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할 수도 있겠고 그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일단 저는 직업이 이젠 강사가 아니라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항상 인사드릴 때 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윤혜정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저는 교사가 저의 메인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교사를 하면서 EBS를 통해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감사하고 되게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버티면서 아직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싶고 또 나 한 사람이 조금 많이 힘들고 노력하면은 좀 더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보람도 많이 느끼고 일단은 그래요. 저는 지금 제 자리가 좋으니까 제가 EBS 강사를 막 목표로 하지 않았거든요. 얼떨결에 됐어요, 강사가.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 EBS 강의를 오래 하셨던 선생님이 계셔서 선생님이 그 전까지 저 EBS 사이트에 들어가 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4년 차일 때 그 선생님께서 EBS에서 강사 모집한데 한번 넣어봐 라고 얘기해 주셔서
그냥 그렇게 얼떨결에 시작을 했고 그게 2007년이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힘들었죠. 학교 수업을 하면서 EBS 강의를 한다는 게. 근데 그렇게 얼떨결에 시작했다가 정말 아이들이랑 부딪혀가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강의를 만들면서 진짜 아이들이 저한테 그냥 감동을 줬어요. 그 감동으로 지금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들이 2008, 9, 10 이렇게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을 가르쳤거든요. EBS에서. 그 아이들이 지금 33살인가 그런데 그 아이들이랑 아직까지도 연락하고 아직까지도 만나고 그런 정말 10년이 뭐예요. 이제 EBS 강의는 18년 차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이랑 쌓았던 다 말로 설명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되게 에너지고 감동이고 고맙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 학교는 옮기셨지만 EBS라는 데는 제일 오래 어떻게 보면 계속 맞아요. 계셨어요. 네. 또 다른 학교 같은. 네, 저한테는 학교예요. 그냥 학교고 매일매일 수업하는 그 강의 스튜디오에서 카메라 감독님이 앞에 계시지만 진짜 저는 그냥 교실에서 수업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아이들의 모습은 제 상상 속에서 너무 예뻐요. 자는 아이들도 없고, 네, 너무 예쁘고 그리고 사실 EBS 강의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은 진짜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아이들이고 정말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에요. 누가 뭐 강제로 시키지도 않아도 자기가 피로를 느껴서 자기가 계획 세워서 공부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누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열심히 하고 싶어서 여기 와서 모니터 너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진짜 저는 그 아이들 예뻐요. 그냥 아이들이 EBS뿐만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많은 아이들이 듣는 강의를 그냥 골라서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한테 필요한 강의를 선택해서 들었으면 좋겠고요. 완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완강을 해야 되는 강의는 정말 기본 개념 강의들이에요. 그러니까 국어뿐만이 아니라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뭔가 내 공부를 하려면은 내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줄 기반이 필요하잖아요. 수학도 개념이 필요하고 탐구 과목도 그렇고 국어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념 강의들은 완강할 필요가 있죠.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을.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풀이 강의들을 완강을 목표로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진짜 필요한 부분들을 선택해서 강약 조절해 가면서 선택하고 어떤 부분은 스스로 하고 이렇게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학년의 강의들. 괜히 이제 솔직히 이제 개념의 나비 효과를 예전엔 중학생들도 많이 봤었는데 이제 입문편이 생기다 보니까 중학생들이 이제 입문편을 먼저 공부하고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초등학생들도 이제는 개념의 나비 효과를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 들을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공부 안 했으면 좋겠고 자기 스텝에 맞는 그런 강의를 선택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강은 정말 특히 국어는 문제를 풀어보고서 강의를 들어라. 그래서 뭐 되게 꼼꼼하게 예습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되게 그냥 스스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는 거랑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선생님이 다 설명하게 만들어 버린 거랑 되게 다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일단 강의로 해설을 들어버리면 이제 그 작품은 끝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한번 이 시는 이런 내용일 거야.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강의를 듣는 거. 꼭 그거는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저는 저희 반 아이들한테는요.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내 편이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내 편을 꼭 들어줄 거야. 이런 믿음을 주는 선생님이고 싶고 올해 저희 반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선생님이 무조건 네 편이야. 그러니까 힘든 일 있으면은 선생님은 무조건 네 편 들어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냥 그런 선생님이고 싶어요. 사실 학습적인 것들은 뭐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아이들이 해낼 수 있는데 일단 학교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고3 학생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쯤이 수능이 180일 정도 남았을 시점입니다. 자, 5월이고 우리 학생들 많이 힘들 때예요. 이제 6월 모평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쵸? 자, 그렇지만 절대로 포기할 시점은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힘들지만 내가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마음을 얘들아 한번 적어봐. 적어보고 이제 앞으로 180일 이제 6개월 정도 우리 달려가야 합니다. 힘들 때마다 그거 한번 꺼내서 내 처음 마음이 이랬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조금씩 중간중간 힘들 때마다 조금 에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목표 꼭 이룰 수 있을 만큼 후회 남지 않을 만큼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